안녕하세요. 금일 XR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메디치 교육센터 임성빈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하는 경기 메타버스 캠퍼스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XR 콘텐츠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XR 콘텐츠 제작 대표 툴인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연사로는 절대강자 유니티의 저자 이재현 대표님과 인생 언리얼 교과서의 저자 이영호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미나 순서는 유니티 뮤즈를 활용한 XR 콘텐츠 제작, 생성형 AI와 언리얼을 활용한 XR 콘텐츠 제작, 이렇게 두 가지 순서로 진행되며 각각 45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미나 후에는 오는 6월 24일부터 경기도 광교에 위치한 경기 XR 센터에서 진행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유니티 언리얼 엔진 XR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한 교육 소개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시청 중 질문사항은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메소드 게임즈 이재현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 뮤즈를 활용한 XR 콘텐츠 제작 과정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를 진행할 이재현입니다. 현재 1인 게임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니티 마스터스 2기부터 5기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절대강자 유니티 시리즈를 집필을 했으며 현재는 유니티 온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세미나 순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간단한 현황 소개부터 유니티 뮤즈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래 가장 큰 이슈는 다들 아시는 생성형 AI입니다. 이 생성형 AI는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성형 AI의 첫 번째 임팩트는 유명한 챗 GPT였습니다. 텍스트로 질문하면 대용량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한 데이터에서 추출해서 답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이 발표 문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도 텍스트 프롬프트가 아닌 음성이나 주변 영상을 분석해주는 챗 GPT-4.5가 지난주에 출시되어 또 다른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도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생성형 AI 툴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텍스트 또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서비스 역시 생성형 AI의 한 범주이며, 개발자라고 하면 GitHub의 코파일럿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드 어시스턴스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코드를 제시해 줌으로써 개발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음 달부터 진행할 교육 과정에서 GitHub의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유니티사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니티 뮤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니티 뮤즈는 유니티 에디터에 특화된 생성형 AI로 실제로 콘텐츠를 개발할 때 빠른 프로토타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니티 에디터에 인베디드가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생성형 AI의 경우 프롬프트나 파라미터의 세밀한 조정으로 매번 결과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들이 유니티 에디터 안에 자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분명히 반복적인 개발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유니티사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제한을 두었습니다. 즉 저작권과 표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있고요. 지금 PPT에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미드저니를 통해서 직접 만든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반고의 작품인 것을 반고 작품과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유니티는 이러한 예술적인 화풍을 제외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인지할 수 있는 인간의 특징, 즉 유명인들의 초상권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학습 데이터들도 제외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니티사는 엄격한
필터링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델들은 과감히 폐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성형 AI로 생성된 결과물의 퀄리티와는 아직까지는 조금 차이가 큰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 모델, 개선된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뮤즈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즈는 현재까지 6가지 종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뮤즈 챗부터 해서 스프라이트, 텍스처, 애니메이트, 비헤이비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티스. 총 6가지 서비스 중에서 현 시점에서 애니메이트와 비헤이비어는 아직 릴리즈 전이고요. 나머지 챗, 스프라이트, 텍스처, 애니메이트는 텍스처까지네요. 그죠? 이거는 현재 릴리즈가 되어서 실제로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뮤즈 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즈 챗은 챗 GPT와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챗 GPT와는 다르게, 조금은 다르게 유니티 에디터와 C# 프로그래밍 그리고 게임 개발 기법 등에 초점이 맞추어서 학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같은 질문을 해도 매번 다른 방식의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아 생성형 AI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유니티 에디터에 인베디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웹 버전도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영어로만 질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유니티와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뮤즈 챗에서 발사체 방식으로 총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답변은 리지파티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예제 스크립트를 제시해 주고 있고요. 유니티 에디터에서 관련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그런 방법들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도큐멘트 링크들도 하단에 표시해 주고 있어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손쉽게 링크를 클릭해서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2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매번 조금 다른 질문을, 다른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답변은 리지바디 벨로시티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제시를 해주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리지바디 에드포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방식 중에 어떤 것이 퍼포먼스에 좀 더 좋은 것인지 재차 질문을 했는데 꽤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속성과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차이점 그리고 게임의 어떤 타입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뮤즈 스프라이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뮤즈 스프라이트는 기본적으로 2D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작권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모델에서 텍스처 또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생성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까지는 정적인 스프라이트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애니메이션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역시 유니티사의 자체적으로 엄격한 필터링으로 인해서 인체 표현은 좀 제한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생성형 AI 툴 같은 경우도 인체를 표현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대표적으로 손 표현이라든가 얼굴 표현들 그런 부분들 문제점 역시 현재는 유니티 스프라이트도 뮤즈 스프라이트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니티사는 이런 해부학적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보시는 영상은 실제 뮤즈 스프라이트의 구동 영상이 되겠고요. 제가 아주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방패를 생성해 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간단한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서 드래곤 형상을 갖고 있는 방패를 만드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아웃풋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처음 나온 결과물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포지티브 프롬프트도 조금 더 다양성을 입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해서 입력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스타일 스트렝스라고 해서 이 스타일 스트렝스 값을 1로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티스틱한 그런 결과물을 뽑아내주고, 스트렝스를 내리게 되면 프롬프트에 충실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뮤즈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즈 텍스처는 PBR 텍스처를 생성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포토리얼리티라고 해서 실사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학습한 데이터 역시 유니티사가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텍스처 또는 저작권이 없는 텍스처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고요. 현재는 지원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아웃풋 결과물에 대한 색상을 선택한다든가, 그리고 유저 디파인 패턴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니티는 모델의 계속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서 이 아웃풋 퀄리티를 향상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실제로 뮤즈 텍스처를 이용해서 텍스처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포지티브 프롬프트에는 스톤, 노 크랙, 빅, 러프, 자, 이런 네 가지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요. 자, 크랙이 가 있는, 금이 가 있는 아주 러프한 그런 바위 재질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입력한 프롬프트는 조금 더 좀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자, 이끼가 낀 텍스처를 생성하고자 프롬프트를 좀 변경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좀 많이 기대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텍스처 기능이 되겠는데, 실제로 생성한 텍스처 결과물을 바로 유니티 에디터 안으로 머티리얼로 생성을 해서 입력하고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가상의 공간에 어떤 메쉬에다가 입혀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큐브에다가 입혀본 모습이 되겠죠. PBR 쉐이더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알베도 텍스처부터 해서 하이트 맵, 그리고 스무스 맵이라든가 메탈릭 맵, 자, 이런 맵들을 자동적으로 추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메타 값을 수정을 해서 하이트 맵의 높이라든가 메탈릭 속성, 스무스니스의 속성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 뮤즈 텍스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실전에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기능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티 뮤즈 애니메이트 기능이 되겠고요. 현재 이 애니메이트 기능은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을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족 보행을 하는 애니메이션, 즉 인체형 모델에 관련된 애니메이션들을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생성된 애니메이션이 아주 좀 러프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초반에 나온 결과물들을 바로 적용해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루트본들에 대한 세밀한 설정이라든가 값을 변경해주고 좀 위치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은 IK 편집기에서 여러분들이 프레임 단위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미지 또는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하게 텍스트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발자가 드로잉한 이미지 또는 실제로 이제 모션 캡처 액터가 동작하고 있는 모션 영상을 분석해서 애니메이션화하는 방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첫 영상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다양한 툴팁들 이게 쭉 진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로 가장 기본적인 워크 포워드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제너레이트를 누른 상태가 되겠고요. 자, 잠시 지나면 앞으로 걷는 워킹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터 툴 안에서 미리 보기 기능이 가능하고요. 각 프레임별로 잘라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기능들을 미리 보기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각 프레임별로 관절의 설정 값들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각 프레임별로 스프라이트 된 영상이 되겠고요. 하나의 프레임을 찍어서 관절별로 어떤 관절들이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수동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시선 처리도 네,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유니티 안에서 어떤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문 애니메이터 분들이 한 땀 한 땀 프레임에 녹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구해서 적용시키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뮤즈 애니메이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애니메이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본 관절을 추가를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딱 어울리는 그러한 애니메이션들을 직접 생성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능은 뮤즈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어요. 자, 이 뮤즈 비헤이비어는 NPC 캐릭터의 AI를 구현하는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인 비헤이비어 트리를 생성형 AI와 접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유니티 엔진 자체에는 이 비헤이비어 트리라고 하는 기능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유니티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 역시 뮤즈가 공개되었을 때 기대를 많이 했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NPC 캐릭터의 행동 패턴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FSM, 유한상태 머신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이 유한상태 머신 같은 경우는 행동 패턴이 단순하거나 단순했을 때는 좋은 선택이지만 패턴이 복잡해지고 또는 개발 중에 계속 행동이 추가되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많이 채택이 되어서 개발되었던 것이 바로 이 비헤이비어 트리였던 것이죠. 지금 자, 영상을 보시면 자, 이 트리 구조로 쭉 분기가 되면서 로직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글 처리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의 어순과 한글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걸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실제로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변수와 조건들을 자동으로 분리해서 조합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노드들을 자동적으로 C# 코드로 생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로서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직접 제가 한번 절대강자 유니티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비헤이비어 트리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부터 해서 리피트 반복해 가고 반복하는 조건들 한글로 소개가 돼 있죠. 그리고 스테이트로 분기를 하면서 아이들일 때, 트레이스일 때, 어택일 때 또는 다이일 때 이런 스테이트로 스위칭을 하면서 스위칭하는 조건들을 한글로 쭉 제가 입력을 했어요. 자, 물론 이제 몬스터라든가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좌측 상단에 보시면 백보드라고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객체라든가 상태값들, 변수값들을 쭉 배치를 해놨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컨버전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코드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생성된 코드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제가 위아래로 두 개로 분리를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은 몬스터 스테이트라고 하는 액션으로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위에 백보드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몬스터 플레이어 그리고 스테이트 자 이러한 상태값들, 변수값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잘려 있지만 스테이트의 onStart, onUpdate라고 하는 이러한 내부적으로 호출해주는 콜백 함수들을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자 그런 코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유니티 뮤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경기컨텐츠진흥원 엑셀센터에서 진행할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유니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유니티 기초 과정부터 시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니티 엔진에 대한 활용법들 그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챗 GPT와 GitHub 코파일럿을 활용을 해서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생성할 수 있을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활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의 컴피 UI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유니티 뮤즈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챗, 스프라이트, 텍스처, 비헤이비어. 자, 앞서 쭉 설명드렸던 자, 그런 큰 4가지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보실 거고요. 특히 스프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드실 UI, 최종 프로젝트의 UI를 구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처를, 뮤즈 텍스처를 활용을 해서 XR 공간을 직접 구성을 해볼 예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맨 마지막에 진행하는 XR 프로젝트는 1인 프로젝트로 진행할지 아니면 팀 프로젝트로 진행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1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릴 예정이고요. 각각 개별적으로 이 유니티 스프라이트와 뮤즈 스프라이트와 뮤즈 텍스처를 활용을 해서 본인이 직접 생성한 텍스처, 스프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가상 공간에 디오라마를 직접 만들어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 과정이고요. 자,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김동희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미지 텍스처 생성해주는 기능, 네. 아쉽게도 런타임에서 생성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현재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뮤즈 센티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은 오닉스 파일, 자, 실제로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와서 런타임 중에 실행하는 기능은 센티스 하나밖에 없고요. 이미지나 텍스처를 런타임에서 생성해주는 기능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VR 과정 들으셨고, 자, 좀 더 고도화된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자, 그 고도화 작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고도화 작업인지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떤 작업이실지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네, 지금 엑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전에 유니티에서 퀘스트 3를 연동을 해서 엑셀 인터랙션 툴킷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최종 프로젝트 때 주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고 실제로 게임 개발, 엑셀을 이용해서 게임 개발을 하셔도 자, 관계가 없으세요.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자, 물론 한 가지 권해드리는 것은 실제로 유니티 뮤즈를 통해서 만들어진 리소스를 가지고 게임 개발하시던 아니면 다른 VR 콘텐츠를 개발하시던 자, 장르는 상관이 없지만 우선 첫 번째 주제 그것은 유니티 뮤즈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자, 그런 것으로 구성을 잡았습니다. 네,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생성형 AI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XR 콘텐츠 제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뵙게 된 이영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는 아라 XR랩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그다음에 언리얼 엔진의 공인 강사로 있고, 전에 제가 일했던 직장은 유니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서 이미 유니티 얘기는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현재 계속 언리얼 책도 내고, 인생 언리얼 교과서라는 책도 내고, 이쪽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생성형 AI하고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하고 합해서 어떻게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사례는 어떤 식으로 있는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오늘 만나뵙게 됐습니다. 먼저 이번에 기사도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있죠. 이 챗 GPT 4.5라고 되어 있는, 옴니의 약자 5로 되어 있죠. 이 챗 GPT 4.5가 나왔는데 굉장한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실시간 음성통신에서 이것들 감정 표현하는 것까지 다 인식하고, 그리고 응답 시간도 굉장히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응답 시간을 갖춰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챗 GPT 4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 GPT하고 얘기할 때 보면 계속 로딩 중인 게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축돼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영상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 이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AI가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생성형 AI,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챗 GPT가 요즘에 굉장한 발전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PDF 파일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 넣어놓잖아요. 그래 놓고 이거 정리해줘, 요약해줘 그러면 저렇게 해줍니다.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만약에 대학생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화면 사진 찍어가지고, 책에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200자 내용으로 요약해줘,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레포트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논문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 책을 넣어놓고, PDF를 넣어놓고 해봤어요. 이걸 한 1000자, 2000자로 요약해줘 했더니 정말 내가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줬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보다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이 챗 GPT-4.5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 책에 인생 언리얼 교과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TPS 게임 제작 이제 3장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PDF를 제가 딱 던져놓고 이 내용을 300자 분량으로 정리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책 표지나 여기저기 넣을 수 있도록 아이콘으로 이렇게 정리 좀 해줘봐 그랬더니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저 아이콘화해서 저 플로우를 저렇게 해서 주는 거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와, 내가 저런 아이콘을 어디에서 구하기도 힘들고 저작권 문제도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마저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하게 챗 GPT-4.5에 대해서 우리한테 오픈해준 이제 프롬프트 기반의 작업을 해봐서 사용한 사례예요. 이번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성형 AI 현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아봤는데 왼쪽에 나오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인식해가지고 챗 GPT가 현 상황을 다 분석하게끔 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례에서는 GPT가 저 상황을 보고 앞에 케이크랑 저런 것도 꽂혀 있죠. 저 사람 그리고 웃거나 이런 것들 보고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생일이라는 것들 유추하고요. 노래 좀 불러줘 그러면 실제로 노래도 불러줍니다. 이것들은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온 거죠. 이 영상에 찍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오른쪽에 화면이 보이죠. 패드에 지금 저런 도형을 가져다 놓고 이 학생이 저 도형 문제를 푸는데 자기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GPT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GPT는 저 화면을 보면서 둘이 동시에 학생이 저거 풀면서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응답 시간이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는, 그리고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련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봤는데 이제 수포자들 굳이 과외 선생님 찾아서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인식해서 아주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GPT가 대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써 GPT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I think it might be this one, but I really am not sure. This side AC. 보이시죠? 저렇게 딱 하면 바로 GPT가 또 답변을 해주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GPT는 저렇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GPT는 API를 오픈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기에 비용을 내고 앞에 내용에는 담지 않았지만 저 API를 이용할 때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시키거나 쟤네들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이런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 비싼 비용들 때문에 저희가 앱을 만들거나 이럴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저런 모델들이 직접 구축을 해서 GPT 모델들이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을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4096 이런 GPU들을 한 2개 정도 세팅을 한 다음에 저는 LLM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 놓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체적인 서버나 회사에서 운영하실 때 그렇게 해서 하면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안 하고 단순하게 챗GPT4 API만 이용한다고 치시면 이번에 발표된 바로는 한 절반 정도 가격을 다운시켰다고 합니다. 찾아보시면 이제 저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찾은 혹은 제가 관심 있어서 보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요번에 이 AI의 플러스에서 제가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언리얼 엔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종 그리고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형태는요. 그 AI하고 이 언리얼 엔진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것들이 합쳐졌을 때 어떠한 막강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원래 제 반응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이 잘 안 보여서 원래는 환호와 박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시작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잘 안 보여서 혼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댓글창이나 이런데 궁금하신 내용이나 특히나 호응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제가 얘기할 때 좀 댓글로는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얘기해서 이제 언리얼 엔진의 현재는 요번에 또 언리얼 엔진 5.4 버전이 나왔죠. 요번에 또 업데이트돼서 5.4.1까지 또 나와 있는데요. 패치돼서 언리얼 5가 나오면서 또 5.4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언리얼 4하고 언리얼 5하고 어떠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언리얼 5로 넘어가면서 뭐랄까요? 이제 영화 산업이라든가, 그쵸?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든가 미디어 아트 이런 쪽은 언리얼 엔진을 국내에서는 제가 뭐 이름 되면 아시는 유명한 스튜디오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거의 90% 이상은 무조건 다 언리얼 엔진 쓴다고 하고요. 방송국에서도 이런 쪽 편집하거나 실시간 편집할 때 무조건 언리얼 엔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대형 OTT들도 이런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또 게임 쪽 분야는 뭐 대기업들 중심으로 제가 작년 12월쯤에 조사한 데이터에서 보면 대기업에서 시작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한 13개 정도에 하나 정도 빼고는 언리얼 엔진이 다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대형 PC하고 콘솔 쪽으로 대응을 해서. 그래서 요즘에 중소기업들도 점차 언리얼 엔진으로 많은 이제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언리얼 엔진 5에서 요번에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나이트라는 이 기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실적인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이제 가상의 3D 데이터인 바로 메쉬라는 데이터들이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조각상 길 가다가 보면은 삼각형 덩어리로 조각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 본 적이 있으시죠? 그 하나하나를, 삼각형 덩어리 하나하나를 저희가 폴리곤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다 뭉쳐 있으면 저희는 그것들을 메쉬라고 합니다. 그럼 뼈대 데이터 같은 거예요. 그럼 뼈대 데이터인 그 메쉬하고 또 하나는 이 뼈대 데이터에 어떠한 재질을 입혀가지고, 그렇죠? 그런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쉬 데이터하고 또 하나는 재질 데이터,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나나이트는 바로 메쉬 데이터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방대한 양의 세밀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방대한 폴리곤을 사용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적이려면 더 많이 쓸수록 굉장히 사실적이죠. 특히나 건축 같은 거에는 수백만 폴리곤, 막 이런 쪽, 캐드 쪽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곳에서는 성능이, 그쵸? 물론 언리얼도 이런 기술 데모 하실 때 정말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는 컴퓨터 사용 엄청 좋은 걸로 돌리시니까 그쵸?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 대행하는 곳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곳에서까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 5에서 추가된 게 바로 나나이트라는 기술이에요. 그럼 대용량의 메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바로 언리얼 엔진 5에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그런 수백만 폴리곤짜리 그런 메쉬 데이터들을 저런 가상의 세계를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이거는 단순 게임, 메타버스, XR 콘텐츠 뿐만 아니라 어디 이런 CAD를 다루는 건축이라든가 뭐 기기 이런 거 하는 그쪽에서도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게다가 당연히 정말 사실적인 그래픽들을 원하는 버추얼 프로덕션 분야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오겠죠. 옆에 제가 설명을 쏜 거에는 이제 써 내려온 거에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최적화 단계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언리얼 엔진 이제 5.4에서 이번에 나나이트 테셀레이션이라고 저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하는 아트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처음에 베이스 모델이라고 있는 거에, 그쵸? 좀 구체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이미지를 덮은 저런 베이스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저기에 울퉁불퉁한 저런 정보를 덮는 범프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범프하고 조금 다르지만 보통 여러분들 유니티를 하시나 언리얼 엔진을 하시나 저는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로 그냥 노멀 맵 이렇게 퉁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멀 맵까지 완성이 되는데 앞에 베이스 모델, 범프 맵, 노멀 맵 얘네들 세 개를 자세히 보시면 울퉁불퉁한 정보는 다 다른 것들을 보실 수가 있지만 엣지 부분 있잖아요. 가장자리 부분, 이 구체의 가장자리 부분들을 보시면 다 매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매끈하죠? 이제 정면이나 이런 측면 이런 쪽은 다 울퉁불퉁한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되는데 바로 가장자리 부분은 다 매끈합니다. 구체가. 그런데 마지막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뭐 다른 엔진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이것들을 이미 지원하고 있었지만 언리얼 엔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5.4 버전에서 그런 것들 반영해서 나나이트 테셀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보시면 아예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으면 저렇게 엣지 부분까지도 울퉁불퉁한 저런 부분을 할 수 있고요. 관련된 그런 튜토리얼 영상이라는 것도 보시면 이제 맵을 터레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저걸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내는지 뭐 진흙밭이랑 그 다음에 그 위에 덮여져 있는 물이랑 물웅덩이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저게 활용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쾌적하게 만들어지고요. 사실은 저렇게 되려면 울퉁불퉁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쉬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은 다 성능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하나로 저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이번에 또 추가되어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어떻게 빛이 있어야 그것들을 제대로 실감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존 언리얼 엔진 4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엔진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죠. 어떤 부분이냐? 이런 사실적인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고요. 이 빛들은 다 반사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 빛들이 반사됨으로써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게 색감, 이제 그림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이는 건물들의 반사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반사, 빛의 반사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줄여가지고 G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GI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 어떻게 실시간 반사를 구현하려다 보니까 성능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계속된 이 무한 반사를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맥스라든가 마야, 다른 이런 기타 서드파티 이런 엔진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들을 렌더링 건다고 해서 실제로 빛이 있는 곳에다가 카메라를 가져다 놓고 사진을 찰칵 찍는 형태처럼 이렇게 이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화면을 캡처를 뜨는 거죠. 그래 놓고 마치 빛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혀가지고 우리 화면에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적인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것을 언리얼 엔진에서는 라이트 매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빛을 굽는 이런 작업들을 라이트 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적인 물체들이 움직일 때 빛의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 라이트 프루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다 페이크예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 부분을 변형하려고 하면 어때요? 다시 그 부분들을 다시 베이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결과 퀄리티가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포토샵이라는 데 가서 재작업해야 되는, 보정 작업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실제 실무에서 있는 편이에요. 퀄리티는 좋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잘못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언리얼 엔진 5에서 아까 메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번에 언리얼 엔진 5에서 루멘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되죠. 이제 실시간으로 빛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이나믹 GI, 다이나믹 리플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퀄리티를 들어간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요. 이 내용이 기존의 라이트 맵으로 구웠던 거랑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할 때 이제 아트들 중에 배경 아트라든가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맵을 이제 굽는다고 하죠. 라이트 맵을 만들거나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정말 거기서에 오는 시간적인 로스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드실 텐데 이 부분들을 이 루멘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진짜 아트들이 저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죠. 네. 그 다음에 5에서 또 추가된 게 월드 파티션이라는 이 부분이 추가됐죠. 아까 그런 나나이트, 루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픈월드 기반의 대형 이런 것들을 퀄리티 높은 맵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면 문제는 정말 넓은 맵들을 표현하려고 했을 때 기존 언리얼 엔진 5 이전에 4까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스트리밍 레벨이라고 해서 레벨을 이제 씬 자체죠. 씬 하나하나들을 어떻게 블루프린트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서 넘어갈 때 자동으로 섹션 다리 로드하고 뭐 이런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자동으로 처리하게 되는 최적화 처리부터 시작해서 이 속도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자동으로 해줄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언리얼 엔진 5에서 추가된 월드 파티션이에요. 요게는 기술적으로 이제 LOD 기법도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캐릭터가 어느 지점에 갔을 때 지금 화면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 기반으로 되어 있죠. 그 그리드 기반에 자동으로 섹터 기반으로 내가 여기 가면 뒤에서 안 보이는 것들은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날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만 자동으로 메모리에 올려서 끊김없이 부드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훌륭하죠? 이런 것들은 점차 원래는 개발자들이 하나하나 기존까지는 세팅을 해줘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때요? 코딩이나 이런 거 없이 언리얼 엔진에서 자동으로 해주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 추가된 건 4 버전까지는 컨트롤 리그라는 게 추가돼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리깅까지 할 수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흔히 하는 리깅까지도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언리얼 엔진 5에서는 그 리깅 자체도 솔직히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걸 모듈 방식으로 만들어서 가져다 붙이면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이런 부분이 또 추가됐습니다. 모듈러 컨트롤 리그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애니메이션을 보이시는 것처럼. 질문이 지금 들어오네요. 질문을 얘기하면서도 제가 바로바로 들어오면 답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는 어떻게 다를까요? 배울 때 요거는 얘기한다면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 과정에, 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니까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5.4에서 이번에 또 추가된 기능이 리타겟팅 관련된 거예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리타겟팅이 뭐 유니티 얘기도 있는데 유니티는 리타겟팅이 굉장히 쉽죠. 근데 언리얼 엔진은 저 리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어려웠어요. 리타겟팅, IK 뭐 다 세팅해야 되고 일일이 다 본을 맞춰줘야 되고 이 작업들이 되게 난이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해주게끔 아예 뎁스를 확 줄여놨어요. 우리가 손수했던 것 이런 부분들을 한 방에 처리해 줄 수 있게끔 자동 리타겟팅을 추가해놨고요. 이거는 언리얼 엔진을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내가 직접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믹사모라든가 스토어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희소식이죠. 자동으로 해주는 이 부분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오른쪽엔 그거보다 또 더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모션 매칭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아직 완전히 저런 SS를 제공해 주질 않은데 에픽 쪽에서는, 에픽 게임즈에서는 이제 저 모션을 뭐 한 600개 가량의 모션을 다 제공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들어오거나 하면은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클립을 이용하면은 자동으로 내가 움직이는 속도하고 방향에 의해서 모션을 등록되어 있는 모션에 맞게끔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것들은 지금 유튜브에서 이 관련된 튜토리얼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몇 개만으로도 저것들을 아주 유려한 그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게임뿐만 아니라 XR 콘텐츠, 그 다음에 일반 그런 애니메이션 파트, 그쵸? 그런 시장에서나 그리고 그런 버추얼 프로덕션 이런 쪽에서도 모두 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미디어 아트 전시장 같은 데 가면 사용자의 이런 움직임들을 모션 트래킹 인식해서 같이 따라하게 해주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비슷한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자동으로 등록되게끔 해주면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형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언리얼 엔진이 점차 모든 걸 자동화해 주려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PCG라고 이 프로시저럴 컨텐츠 제너레이터인데 자동으로 지금 이미지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제가 어떤 지형 지물을 움직이면 자동으로 지형들이 저렇게 만들어지죠. 블루프린트로 저희가 저것들을 만드는 일정한 어떤 패턴들을 블루프린트로 만들어 놓으면 제가 지형을 만들 때 제가 자동으로 저런 형태의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기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스플라인 기반으로 저희가 착착착 해놓으면 그거에 맞게끔 저런 지형들이 만들어져요. 심지어 여기서는 제가 지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언리얼 엔진에서는 어떤 오브젝트들을 액터 단위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액터들을 등록해서 자동으로 저기에 뭐 적들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오브젝트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규칙성을 만들어서 이런 공간들을, 가상 공간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법들이 이번에 또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이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모든 이제 엔진들이 아까 유니티도 나오시지만 유니티도 그렇고 언리얼 엔진도 그렇고 단일 마지막 최종 노드 안에다가 우리가 합성되어 있는 최종 결과물의 색상 값들만 마지막에 집어넣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캔버스에다가 우리가 그린다고 치면 색감을 다 섞은 다음에 한 방에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그려내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현실상에서 여러분들 이런 팔 피부에 진흙도 묻어있고 먼지도 묻어있고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실제로 팔이라는 이런 재질 위에, 그쵸? 그 스킨 위에 진흙이 올라가 있겠죠? 즉 층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또 먼지가 올라가게 되겠죠. 즉 층층이 그런 것들이 다른 재질들이 쌓이게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어 온 이런 머티리얼 에디터 상태에서는 뭐 유니티나 이런 쪽 다 마찬가지예요. 최종 노드에다가 결과값만 딱 합성된 결과값만 넣게끔 되어 있는 형태죠. 근데 이번에 언리얼 엔진 이제 5.3 버전부터 추가 이제 프리뷰로 나와서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요. 이 서브스트레이트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어 단위로 머티리얼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형태죠. 만약에 이게 제대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나는 스킨에 관련된, 이 피부 스킨에 관련된 머티리얼을 제작할게. 그러면 나는 진흙에 관련된 그 부분을 제작할게. 난 먼지에 대한 걸 제작할게. 각자 어떻게 모듈 단위로 뜯어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모듈 단위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도 되겠네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결합해서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최종 결과물에다가 이거 레이어로 층 쌓아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언리얼 엔진에는 이미 서브스트레이트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그 튜토리얼 영상이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대규모 업데이트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실제로 엔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더 강화돼서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그쪽 전문가분들한테 그래서 자문을 구하거나 이제 가끔 미팅 가서 만나 뵙고 어때요? 물어보면 방송국 관련된 분은 그쪽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이쪽 할 때는 거의 100%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에픽 쪽에서 다른 쪽도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에픽 쪽에서도 우리 거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버추얼 프로덕션 분야에서는 언리얼 엔진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이름만 대면 나오는 이런 뭐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언리얼 엔진으로 하고 예전에는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어떤 CG 작업에 입히는 이런 과정이었다면 요즘에 제가 아이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체험 삼아서 갔더니 촬영하면서 동시에 CG를 입혀요. 언리얼 엔진으로 그 자리에서 동시에 CG를 입힙니다.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영화 촬영 현장도 이런 거대한 LED 월 이런 데에서 어떻게 동시에 배우들하고 촬영하는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들이 실제로 촬영할 때 그 있잖아요. 뭐 잘은 안 됐지만 더 문인가요? 영화? 그런 더 문 같은 영화에서는 실제로 촬영할 때 배우들을 그 뭐라고 하죠? 이 촬영 3D 스캐닝 뜨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전신 스캔을 다 떴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두 개의 파트, 생성형 AI하고 언리얼 엔진의 지금 현 상황을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요번에 생성형 AI하고 언리얼 엔진하고 어떻게 융합이 될 수 있을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성형 AI가 지금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콘텐츠적으로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라는 사례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퀘스천이죠. 그리고 모든 엔진들이 앞에서도 유니티에서도 뮤즈 있고요. 센티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 보면 뮤즈나 이런 거에서는 생성형 AI 이용해서 유니티한테 코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플랫폼 서비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서비스들이 추가가 되고 있죠. 그러면 언리얼 엔진은 생성형 AI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는 생산성, 다음 하나는 서비스, 이 두 가지 파트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성 관련돼서 로블록스는 이 생성형 AI를 집어넣어서 이 프롬프트 기반으로 저렇게 작업할 수가 있죠. 프롬프트로 뭐 저런 자동차 차체를 바꿔줘, 색상을 바꿔줘,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만들어줘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보이죠? 자, 이 정도까지 로블록스에서는 해주고요. 어도비도 작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였죠. 어도비도 어도비 안에다가 이 생성형 AI를 넣었죠. 그쵸? 넣어서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저렇게 금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저런 금속이 흘러내리는 듯한 저런 느낌으로 저 글씨를 변형시켜주는 저런 형태도 하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예 저 부분을 툴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도로 만들어 달라고 해주면 저렇게 이미지에 합성해서 도로까지 그려주는 저런 것들이 나오죠. 관련된 것도 보면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도비마저도 저렇게 넣고 있죠. 여러분들 노션 쓰시나요? 노션에서도 이제 저런 부분들이 다 추가되어 있죠. 우리를 얼만큼 이렇게 생성형 AI가 도와줄 수 있는지. 이제 이거는 제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생산성이 이렇게 향상된다.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뮤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롬프트 입력해가지고 뭐 코드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서비스들, 뮤즈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애니메이션 모션도 매칭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텍스처 제너레이션 하는 저런 부분도 하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유니티에서 실시간 런타임 중에 스프라이트를 생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을 때 뮤즈에서는 아직 저런 것들이 뭐 들어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센티스라는 전 모델을 하면 그것들을 만드는 AI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유니티하고 통신해서 그거 그냥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언리얼 엔진은 이 부분을 적용 안 하나요? 네. 제가 인터뷰 찾아봤는데 안 한대요. 안 한대. 그럼 언리얼 엔진을 뭐 이런 쪽에 대응 안 하려고 하나요? 이들도 아직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에 오히려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생성형 AI를 아직까지는 저 부분이 탑재됐을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혹은 이게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인터뷰상으로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려사항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못하나요? 그래도 우리는 사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API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하고 어떻게? 통신해서 그냥 바로 AI 진행하게 하면 됩니다. 다 이게 유니티처럼 뭐 센티스, 뮤즈 이런 것들 지원해야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도 언리얼 엔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버추얼 프로덕션 자체를 조금 개선해 보려고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에서도 영화 만들 때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뭐 영화 제작할 때 미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럼 대본 넣고 이름 넣고 이런 것들 할 때 배우들을 다 부르거나 이런 제작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런 툴을 자체적으로 AI 이용해서 만드는 툴을 만든 거예요. 보시면 언리얼 엔진이고요. 이 언리얼 엔진의 정상적인 그게 아니에요. 언리얼 엔진에서도 이 에디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언리얼 엔진에 자체적으로 이 기능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 제가 마우스가 있으면 이거 조금 점프 뛰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이들이 샘플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토리나 저런 것들 넣으면 자동으로 AI가 거기에서 스크립트를 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다 분류를 하고요. 저렇게 캐릭터들을 우리 메타휴먼이라는 캐릭터들을 등록하고 AI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음성까지도 변조해가지고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운드가 들리면 만약에 저기서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AI가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 이런 음성들이 자동으로 입혀지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을 거고요. 저것들이 다 되면 우리가 선택된 그 AI 음성으로 저 내용들을 그들이 연기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나오죠. 저것들을 가지고 녹화 버튼 누르고 만들어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프리 프로덕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런 흐름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들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AI하고 지금 통신 중인 거예요. AI 서버 쪽하고 서로 통신해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 시간에 질문하셨던 유니티에서 런타임 중에 저런 것들 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센티스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그냥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리얼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언리얼도 저런 스프라이트 저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싶어요. 2D 이런 거 만들 때. 그 안에 AI를 넣는 방식인가요? 이제 언리얼 엔진이 있다면, 그쵸? 언리얼 엔진이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언리얼 콘텐츠 자체가 구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AI도 AI 서버가 따로 구축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웹사이트에 접속한다고 보면 웹사이트 서버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구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AI 서버는 구동이 되고 있고 언리얼도 구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통신으로서 이것들이 처리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산성에서 보면 이제 저런 2D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나 보면 예전에는 지금 아트들이 저렇게 도트를 하나씩 다 찍어요. 보시면
다 찍고요. 저것들을 또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주고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저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뭐 특히나 노가다가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의 콘텐츠 2D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단에서 이런 저런 스프라이트를 자동화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AI들을 넣습니다. 생성형 AI들 중에 저기 애니메이트 diff라는 저런 형태로 저희가 저런 영상을 그대로 저렇게 뜨는 형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에 컨트롤 넷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저런 모션을 인식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저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오픈시브에서 이제 물체만, 객체만 인식해서 뒤 배경은 날리는 이런 형태들로 하는 거죠. 그렇죠? AI 기술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에서 뒤 배경 다 날려가지고 우리가 사용되는 최종 요런 스프라이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GPT한테 넣어놨죠. 어떤 캐릭터 닮은 뭐 싸이 캐릭터 닮은 스프라이트 이거 애니메이션 만들어줘 했더니 짠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작권에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GPT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들을 만드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언리얼 엔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텀 에디터 이런 식으로 언리얼 엔진에 이렇게 커스텀 에디터를 탑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획자가 내가 원하는 양식의 이런 스타일의 캐릭터가 있고 뭐 팔방향으로 뭐 걷고 뛰고 점프하는 이런 것들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저렇게 자동화된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생산성에서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 사례로 굉장히 있으니까 알 수가 있고요. 기술 융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저렇게 2D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D 스프라이트 임포터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흔히 데이터 파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FBX라든가 그 다음에 2D 편집툴 우리만의 커스텀 에디팅을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뭐 다중 사용자 처리할 수 있는 언리얼 엔진에서 서버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AA, Fast API 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AI하고 저런 것들을 통신해서 GPT라든가 랭체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3D로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 바로 컨텐츠 저런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생산성을 정말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회사 단에서 이것들이 들어가면 그 회사의 인건비부터 어떤 제작 기술력 여러 가지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서비스는 제가 여기다가 말씀드렸지만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콘텐츠에 적용하는 데들은 뭐 앱 쪽이 아니면 게임 회사 쪽이 좀 많죠. 게임 회사는 단순하게 이제 캐릭터라든가 협력 플레이, 넥슨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보니까 이제 FIFA 온라인에 AI가 게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제작했던 샘플인데요.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SNS 이런 느낌이죠. 이때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났을 때 내가 누군가하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AI 챗봇을 헬퍼로 띄울 수 있고요. 그러면 그 AI 챗봇은 어떻게 우리의 히스토리를 챗봇이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이런 헬퍼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록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 사진을 자동으로 구글 포토 같은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줍니다. 저는 캡션도 자동으로 라벨링도 자동으로 다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검색할 때 내가 뭐 모래사장 하면 사진들에서 모래사장만 딱 필터링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만의 서비스화된 생성형 AI가 적용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것들은 이러한 기술 융합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리얼 엔진에서는 저런 작업을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실제로 사진을 필터링하고 모션 인식 이런 모션 인식이나 객체 인식 이런 것들에서 막 잘라내고 이런 것들은 AI 쪽에서 작업을 하고요. 이것들이 통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는 구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활용되어 있는 동영상이고요.
이게 원래 소리도 좀 나오고 하는데 소리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소리가 안 나온다면 제가 계속해서 첨언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족끼리의 우리 가족의 히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요. 저렇게 아바타를 골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저게 되면 이런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 멀티플레이 하고 거기에 저기 보면 멀리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가다 보면 저 고양이가 바로 우리의 AI 챗봇 역할을 하는 애예요. 저 고양이하고 고양이로부터 어떤 뭐 제주도 여행 스케줄 짜줘. 그러면 저 고양이가 제주도 여행 스케줄도 짜주고요. 내가 가져왔던 곳을 다녀왔던 곳을 히스토리를 남기면 저것들에 대해서도 해주는 거죠. 히스토리를 다 남겨주고 저것들을 다 관리해주는 건 누가 해요? AI가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건축 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이 인테리어를 하나하나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평면도 있잖아요. 2D 평면들을 수동으로 작업자들이 막 3D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례들을 다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저희는 2D 평면들을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얘를 학습을 시켜서 파인 튜닝해서 이런 얘네를 3D 모델로 객체화해서 만들어주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언리얼 엔진하고 통신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똑같이 앞에 하고 같은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이런 식의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평면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업로드 하고요. 여기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작업이 돼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드로잉을 하는 거죠. 그럼 손 드로잉도 대충 얘네가 학습이 많이 되면 그것들도 인식해서 최대한 비슷한 형태의 저런 모델로 구축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파이썬하고 해서 이제 통신이 되죠. 그래서 업로드한 도면이 저렇게 FBX, 저 3D 모델로 객체화돼서 만들어지고요. 저것들이 실시간 통신으로 언리얼 엔진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리얼 엔진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커스텀 툴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저희가 만들어진 저런 것들을 로드하면 실시간으로 지금 어때요? FBX 파일이 로드돼서 저 기본 머티리얼까지 재질까지 입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커스텀으로 만들어 놓은 저 툴에서 재질, 바닥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명도 그렇고 다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들은 사업자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커스텀화된 있잖아요. 템플릿화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유저들의 자율성을 굉장히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생성형 AI가 언리얼 엔진하고 이제 융합돼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사이트 형식으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괜찮으셨나요? 괜찮았으면 소리 질러. 헤이. 자, 네. 여러분들의 소리가 채팅으로라도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터지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가 지금 아직 10만 개밖에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트랑 좋아요를 한 100만 개로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죠.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는 어떻게 다를까요? 배울 때 난이도 차이가 클까요? 처음부터 배운다면 어떤 과정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유니티를 아시는 분들은 언리얼 엔진하고 겁먹는 부분이 이제 C++라는 언어적인 이런 허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재성님, 우와, 함성. 손재성님, 제가 자의적으로 커피 쿠폰 드리고 싶지만 오시면 드릴게요. 지금 없으니까 일단. 네. 자, 어쨌든 유니티와 언리얼 배우는 난이도는
초반에는 유니티가 더 쉬울 수도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언리얼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프로그래밍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언어적인 그런 허들, 부담감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죠. 즉 유니티는 C샵이라는 언어를 쓰고 언리얼 엔진은 C++라는 걸 두는데 현업 개발자들도 이 C++라는 이 언어 자체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요. 그런데 실제로 언리얼 엔진을 다뤄보면 표준 C++의 그 어려운 문법이라든가 어려운 관리적인 메모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허들을 높여놨다면 언리얼 엔진이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허들을 정말 낮춰놨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C샵이나 자바 언어가 갖고 있는 그런 메모리 관리적인 부분, 멀티 플랫폼 대응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언리얼 엔진 자체적으로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부담감을 좀 많이 낮춰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만이 갖고 있는 블루프린트라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사실 그런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든가 미디어 아트 이런 쪽에서는 사실 C++는 여러분들이 생각 고려를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거의 그쪽에서는 블루프린트만으로 시각적으로 노드 기반으로 이거 불 켜줘 뭐 이런 식으로도 작성이 됩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블렌딩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적에 따라서 언리얼 엔진은 훨씬 쉬울 수도 있고요. 만약에 게임이나 메타버스 콘텐츠처럼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많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제가 봤을 땐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에서는 유니티로 갈지 언리얼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와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필요성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울 때 뭐 유니티가 어렵다, 언리얼이 어렵다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저한테 오시면은 엄청 쉽게 배우실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어떤 과정을 배워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시중에 좋은 영상과 또 인생 시리즈 유니티나 언리얼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박수가 또 있어야 또 제 책도 홍보가 되고 하겠죠. 네. 자, 다음 생성형 AI에 대한 학습이 언리얼 엔진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성형 AI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언리얼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두 가지를 그냥 그저 그렇게 한다면 취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언리얼 엔진은 정말 잘하는데 이걸로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AI 기술까지도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서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을 더 전문 분야로 파시고 거기에다가 이걸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경험치는 언리얼 엔진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생성형 AI 하시는 AI 파트하고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이런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요즘에 이렇게 다 그런 요즘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많이들 그런 나오는 사업들 보면 다 생성형 AI하고 합쳐지는 콘텐츠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젝트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RGB라는 프로그램인가요? RGB 아니요. 이거는 저희 가르쳤던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요. 이것들은 AI 반, 그 다음에 이렇게 언리얼 반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저런 것들은 이미 오픈돼 가지고 나와 있는 이런 AI 기술도 있고요. 물론 저는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REST API 이런 웹하고 통신할 수 있는 그런 API들을 이용하고요. 실시간으로 소켓 통신할 수 있는 건 따로 제작을 해서 서로 데이터를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이고요. 박수와 열렬한 환호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감사했고 생성형 AI와 그다음에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XR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서 좋은 발표해 주신 이재현 대표님과 이영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하는 경기 메타버스 캠퍼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 메타버스 캠퍼스에서는 프로젝트와 팀빌딩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중심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본 과정은 생성형 AI와 언리얼 및 유니티 엔진을 활용하는 XR 콘텐츠 제작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GDC 2024 스테이트 오브 언리얼에서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앞서 저희 그 세미나 연사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언리얼 엔진은 게임뿐 아니라 영화 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5.4 버전의 리얼타임 시네마틱과 툴 데모를 진행하고 메타휴먼 애니메이터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언리얼 엔진의 확장성은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티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니티 뮤직 기능을 활용하여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도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등 많은 기능들을 생성형 AI와 결합하여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취지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은 6월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언리얼 과정은 월요일, 화요일, 유니티 과정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특히 XR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 여름방학 기간인 6월 24일부터 9월 초까지 교육이 진행되게 됩니다. 유니티 부분에는 방금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이재현 대표님, 절대강자 유니티의 저자이시죠. 이재현 대표님께서 전체 과정을 맡아주실 예정이며 언리얼 부분 역시 방금 세미나 진행해 주신 이영호 대표님께서 교육의 시작 부분을 함께 해주실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XR 분야 최대 규모의 해커톤 프로그램인 경기 메타버스 해커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 해커톤 주간에는 참가팀들을 위한 별도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샌드박스, 팀엑스 소프트가 참여하는 해커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 준비를 위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종료 뒤에는 하반기 취업 준비를 위해서 별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관련 학과 전공생부터 타 과정을 수강한 취업 준비생 모두 약 2달간 진행되는 본 교육과정을 통해 원하는 기업의 취업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세부 커리큘럼입니다. 언리얼 과정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7시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XR 콘텐츠 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기간 내에 고사양 노트북을 무상 대여해드리며 과정을 수료한 인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유니티 과정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진행되며 역시 7시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 과정 내에서 유니티의 생성형 AI 툴인 뮤즈를 다뤄보시게 되며 오큘러스 퀘스트와 연동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노트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 종료 후에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완성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언리얼 과정과 유니티 과정 각각 30명씩 모집이며 모집 신청 기한은 6월 13일 자정까지입니다. 경기도민, 경기도 소재 학생 및 경기도 소재 기업의 재직자 모두 무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모집 마감 후 면접을 통해 이번 교육에 참여할 인원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은 프로젝트형 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 관련 학과 전공생 혹은 관련 분야 교육 수료생이나 경험자에게 우대 점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기초부터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초보자들도 참여할 수는 있지만 서류 심사에서 우대사항이 있는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류 심사 시 기존 포트폴리오 제출자에게 가점이 있으니 첨부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오니 교육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교육 및 행사 탭에서 2024년 경기 메타버스 캠퍼스 정규교육과정 교육생 모집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메타버스 캠퍼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치 교육센터의 임성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